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장기적 모델링 내용과 그 다음에 기타 이슈들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호주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데 2024년에서 2028년도 때가 비트코인 가장 고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대형 은행들이 채택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아무래도 대출 발행, 모기지 제공 상품의 맞춤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약간의 좀 떡밥을 주은 건지 아니면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를 했던 건지는 저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마이클 셀러에 있는 회사 구도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지고 추가적인 상품군들을 서비스하려고 여러 기업들하고 좀 컨택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했다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그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 부분에 있었을 때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미래지향적만 보고 이야기를 했던 건지는 뭐 시간이 또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클 셀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죠. 이때까지 특정한 패턴 곡선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일단 돈이 되는 순간 대비부터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이렇게 현물에 대부분 존버하셨던 분들이 거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선물에 운영했던 패턴 분들을 보게 되면 상위 1% 집단군 빼놓고서는 거의 다 기존에 있었던 현물에 존버하셨던 기대 수익률 대비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이라도 선물은 청산을 당하게 되면 시간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복리라는 효과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은 내가 상위 집단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검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와 돈을 버는 거는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돈을 벌 거라고 하면 프로페셔널 형태로 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 스트레스 해소용에 있는 재미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한 게임으로 그런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이 돈도 벌면서 재미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장훈 씨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 직업군 부분에 재미로 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인을 하실 때도 투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되게 고리타물한 자료까지도 다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좀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선물에 있는 내 실력은 자기 자신만 알 건데 그 검증의 시간과 비용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하라는 것이죠. 불장 왔었을 때 만약 요 시점에서 내 현금에 있는 시드가 녹아버리면 복구도 안 되고요. 이때까지 기다렸던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선물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올라갈 때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이 법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시드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장 때만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오면 또 정신병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검증을 꼭 해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클레이튼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클레이튼이 최근에 이제 동향이 코인 마켓캡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우수 프로젝트 좀 땡겨오기 위한 그런 클레이튼 살리기 위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 토큰을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슈 끌기죠. 이걸로 좀 무언가를 튀겨보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빗썸도 마찬가지로 업비트와에 있는
자본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상장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25년 하반기로 해놓은 거 보니까 이때가 가장 불장이고 가치평가액도 토큰도 좀 많이 회복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빗썸도 이거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모 때만 잠깐 그 프리미엄 정도만 먹고 나올 것 같아요. 한다라고 해도. 그 다음으로 카바 메인넷이 12월 7일날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11월 달의 일정은 여러 알트코인에 따른 일정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의 상황이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좀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정이 있었던 그런 호재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모델링을 몇 가지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된 채로 거래되지 않았던 게 154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반감기까지 오고 현물 ETF까지 오니까 누군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22년도 12월 달에도 누군가는 1000만 원대 본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습니다. 요 이야기 했었죠. 지갑에 보관된 총 물량과 현재 거래소 총량까지 제가 계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과거 대비보다 너무 많이 물렸고, 기존에 22년도 때 스테이블코인 박살나고 거래소 박살나면서 개인 지갑을 다 도망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안 나와서 이 가격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전체 코인에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내려갈 수 있는 게 너무 하방에 있는 경직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100만 장자 지갑수도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서서히 뭐가 됐든 간에 이 기간만큼은 뭐 특정 지갑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조금씩은 더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도 여기에서 이제 숟가락을 더 얹고 있죠.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플랜 B 약간 트윗도 잘 안 올라옵니다. 근데 시장 항상 좋을 때는 플랜 B가 항상 전방 추이를 내놓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3만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 나서는 13만 달러 정도는 볼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시장에 따른 판도가 약간씩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의 선물 미결제 약정의 비중이 27.8%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압도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을 다 녹여가면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구매가 좀 되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뭐 깊게 보셔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보셔도 지금에 있는 돈의 흐름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00달러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도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전에 좀 이제는 이더리움이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시점에 한 번은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EIP 5169인가요?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거가 24년도, 25년도 때 되면 또 이슈가 많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에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 불장은 아직은 좀 이른가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스테이블코인이 한쪽만 좋습니다.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는 늘지 않고 하나 쪽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에 있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테이블코인들의 2인자, 3인자들도 유동성이 좀 받쳐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솔라나나 아발란체에 무기한 선물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바이낸스나 뭐 이런 쪽에서 무기한 선물을 하셨을 때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심하게 좀 보셔라 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DWF 랩스가 RWA가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RWA 쪽에 있는 애들 것을 좀 약간씩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셧다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예산안에 진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예산안이 1월 19일 날 연장이 되고 2월 2일자인데, 이 예산안에 따른 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도 셧다운 한번 있었을 때 코인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률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약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 돌아오는 시점에서 아시아 쪽의 신용등급은 더 밑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져 있는 CPI 쪽도 좀 더 우리가 재미없더라도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채무 능력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만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디스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총알바지를 좀 피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피치나 이런 쪽으로 좀 화살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내년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형들한테 별거 아닌 시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 하나 퍼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가스 같은 급등주 타고 1,000만원 까먹은 불남한 코린이다. 그러니까 진짜 수업료 세게 냈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은 2-3%만 소소하게 익절을 했는데 다시 1,500만원까지 복구를 했다. 근데 역시 코인판 너무 무섭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원금만 복구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급등주에 한번 눈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누군가 벌었다라는 소리에 내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복구하려고 하면 피눈물 흘리는 거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경험 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미래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겪게 되는 코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벌기가 이 시장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이 어느 쪽이 잘 맞는지를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 효과로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지, 나에 있는 평가를 너무 고평가 형태로 해놓고 베팅을 하게 되면, 모 특정 유튜버 있어요. 뭐 최근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다시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루나로 엄청나게 눈물 콧물 다 뺐는데 요즘에 다시 가스로 해서 2,000만 원을 또 날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안 되시는 분이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이분도 2-3%씩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1,500만 원까지 복구했던 요 시점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피말리게 단타를 여러 번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뒤에 기존에 있었던 본전까지 메꾸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걸 본인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이든 간에 돈 벌기는 어렵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도파민에 중독되면 안 된다. 쉽게 돈 버는 거에 도파민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도파민 관리에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